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요즘에 사는 것들이 많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도 하고, 또 자살률도 매우 높고, 특히 청년들이 아무래도 근심 걱정이 더 많을 거예요.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청년기에는 어려서부터 크면서 부모님이나 또 학교 선생님이나 또 많은 책이나 또 인생을 먼저 산 선배님이나 어른들에게 잘 돼야 된다,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듣고 성장해 오기 때문에 청년기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프레셔가 상당히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 상태에서 그 미래에 대한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나아갈 길을 빨리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방향 설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왜? 계속 프레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누구보다도 그 미래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. 나이가 50 먹은 사람이 취업 못한다고 한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 청년기가 그만큼 사실은 매우 미래를 향한 열정 대비 상대적 스트레스가 더 큰 거예요. 사람이 무언가를 향한 열정이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는 겁니다. 그만큼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과 꿈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잘 안 풀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 면에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,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,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잘 사는 법.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인생을 잘 사는 법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. 저도 마찬가지고.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잘 못 사는 거예요. 여러분, 세상에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산다는 얘기가 정말 책으로 묶어도 백과사전을 낼 만큼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.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.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근데 많고 많은 이야기가 다 여러분들이 잘 사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고 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겁니다. 근데 나는 오늘 그냥 또 이렇게 무언가 한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촬영도 하고 그러는데, 오늘은 제가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첫째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근면성실이에요. 왜냐하면 근면성실한 사람이, 말하자면 이제 새가 모이를 주워 먹는다 그러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는 새가 더 많이 주워 먹지 않겠습니까?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연구를 하든 뭐를 하든 근면성실해야 뭘 할 수 있지 않겠어요? 일단 게으르거나 성실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죠.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리고 그 근면성실이라는 그 속에는 어떤 일관된 성실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. 그냥 한 며칠 하다가 또 말고 이런 것은 근면성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이 어떤 무언가를 하기로 했으면 꾸준히 그거에 대해서 일관된 자세를 가지고
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, 그것을 우리가 근면성실이라고, 근면성실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. 그냥 뭐 부지런하다, 그것만이 근면성실이 아니고 부지런한 생활은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하다 마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근면성실해라, 첫째. 그러면 뭐 일단 누구보다도 조금 더 잘 사는 데 가까워지는 겁니다. 그리고 너무나 일반적인 거지만 능력을 갖춰야 돼요. 우리 사람이 사는 사회는 무언가 자기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. 예를 든다면은 저마다 이렇게 직업들이 있고 모두가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역할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그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가 없는 거죠. 참 표현이 좀 뭐라고 쉽게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기여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뭐가 됐든 내가 사는 이 사회에 뭐 티끌만한 거라도 기여를 할 때 거기서 리턴한 효과가, 대가가 돌아오는 거예요. 원리가 그런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 속에서 내가 역할을 하면서 내가 어떤 그 포지션을 가지고 또 밥도 먹고 살고 또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사람들이 내가 있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,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, 아무튼 여러분, 무언가 내가 능력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. 장사를 잘한다든가 기술을 갖는다든가 좀 지식이 많아서 무언가 남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다든가, 아니면 뭐 건강해서 몸으로 무언가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낸다든가, 뭔가 능력을 여러분이 하나씩 꼭 가져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뜻을 가지고, 많지 않아도 상관이 없잖아요. 한 가지 뜻을 가지고 그것에 자기 능력을 이렇게 집중시켜서 한 가지 그런 어떤 자기 실력을 갖추어야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. 그냥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인생을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러가고, 그 흐르는 시간 속에 여러분의 어떤 그 젊음도 소비가 되고, 그러면서 패배감을 갖게 돼요. 그래서 무엇을 깊이 생각하되 결정을 너무 늦게 하지 마세요. 깊이 생각하되 결정을 너무 늦지 않게 결정을 해서 그 일을 성실히 이렇게 해 나가면서, 또 그 속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해가면서 더 나은 미래로 한 발짝씩 다가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처음부터 멀리 보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실패와 좌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. 뭐 세상에 위대한 것만이 중요한 겁니까? 그러지는 않잖아요. 그저 평범한 것도 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한 것을 꼭 바라지 말고 작은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사람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무언가 능력을 갖추세요. 능력을. 그 능력을, 무언가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사회에 기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작은 거라도. 제가 여기
새벽으로 그 새벽 거리에 가보면 할머님들이나 그 아침에 어떤 어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박스 같은 것도 이렇게 주우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,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렵다. 참 저 어르신들도 저렇게 어려운 중에 노력하면서 저렇게 살아가시는 걸 볼 때 너무나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도 그래도 참 그래도 힘을 잃지 않고 그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제가 정말 격려의 박수를 이렇게 쳐드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, 힘을 내서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조금씩 현실적인 할 수 있는 것들을 능력을 갖춰서 한 스텝씩 여러분 나아가십시오.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는 매우 작아서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며 1년, 2년 가다 보면 곧 여러분들이 그래도 만족할 만한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잘 사는 법이라는 게 뭐 좋은 책도 많고 그렇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그냥 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그만큼 더 빨리 잘 사는 곳으로 접근해 갈 수 있다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세 가지만 그냥 흔한 책에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 책 보면 다 되니까 제가 그냥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평범한 그런 한 세 가지만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돈을 잘 써야 돼요. 사실 저희가 어릴 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. 그때는 그 가난한 중에도 가난한 그 시대에 맞게 또 살아갔거든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에 비하면 돈이 참 많아요. 먹을 것도 많고 뭐라 그럴까, 하여튼 좋은 시대예요 지금은. 그런데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다들 뭐 방에 불을 못 대가지고 얼어 죽는다든가 이런 지경은 아니잖아요. 옛날엔 방에 불을 못 댔어요 아예. 그리고 뭐 밥 자체를 먹는 것도 어려웠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도 수제비, 국수도 그때는 비쌌어요. 기계로 만드니까. 그리고 이제 손칼국수라고 그래가지고 기계로도 국수를 만들었지만 손으로도 이렇게 또 말아가지고 잘라놓은 그 손칼국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제조가 들어가니까 국수도 비쌌습니다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제비를 끓여 먹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밥은 다 먹고 살잖아요. 그러니 예전에 어려울 때 생각하면 지금은 다 잘 사는 편이죠. 그러니 다시 말하면 그래도 돈이 아주 없는 시대는 아닌 거예요. 그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게 무엇이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끼면서 조금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풀어가세요.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것을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. 남는 게 없어요. 그저 지금 내가 가진 것 속에서 돈을 잘 아껴가면서 조금씩 여러분이 일도 하고 또 돈도 아껴 쓰고 또 모아가면서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. 요즘에 금수저, 흙수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? 또 금수저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
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혜도 틀리잖아요. 또 지적 능력, 그 다음에 육체적 능력도 틀립니다. 또 요즘 많은 이슈가 되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육체적 한계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조건 자체가 다른 상태에서 경쟁을 하는 이 조금은 섭섭한 현실이죠.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힘도 더 있을 테고 또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그만큼 덜 힘든 상태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또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지혜가 좀 더 있었으면 그만큼 공부도 더 잘했을 것이고 또 어떤 아름다움이나 육체적 건강이나 이런 것도 남보다 탁월했으면 요즘 뭐 체육대학 같은 데도 많이 가잖아요. 그런 데라도 갈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비교해 볼 때 그런 면에서 나는 참 흙수저고 지혜도 남보다 탁월하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그렇다고 뭐 힘이 넘쳐서 막 몸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그런 현실이라면 사실은 좀 속상한 일이죠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안타까워한들 뭐가 인생이 달라지진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내게 주어진 삶을 알뜰하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 스텝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튼 세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돈을 잘 써라.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돈으로 돼요. 돈으로. 하다못해 길에 나가서 버스를 탈래도 다 돈이에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첫째, 근면성실하면 좋겠다. 둘째, 무엇이든 한 가지라도 능력을 길러라.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도 괜찮습니다. 작은 거라도 무언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시기를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, 돈을 잘 써라. 지금 돈이 없는 시대는 아니에요.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수중에도 돈이 좀 있을 겁니다. 그것 갖고 시작할 수 있어요. 예전에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게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. 그러면 충분합니다. 뭐 주머니에 10원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? 오늘도 우리는 다 그래도 배는 안 굴고 사니까. 아무튼 여러분 잘 사는 것 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잘 살도록 해보세요.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런 얘기를 하고도 아쉬움이 많지만 아무튼 힘내시기를 바랍니다.